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국방TV 오신트 레이더 시간입니다. 자, 오늘도 우크라이나 전황 그리고 전쟁이 곧 터질 것 같은 이스라엘 상황 같이 살펴보면서 그 외 중요한 국제정치 소식 같이 간추려 보겠습니다. 자, 러시아군이 포병 화력이 부족하고 여러 면에서 지금 굉장히 공공에 처한 가운데 이제 우크라이나군이 여러 부대가 포로를 잡고 보니 이 포로가 중에서 여자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 포로들을 신문에 보니까 이 여자 포로들의 신분이 뭐냐, 정말 놀라운데요. 러시아가 갈 때까지 갔고 또 신문을 해보니 이 여자 포로들이 증언한 바로는 이 여자들을 어떻게 운영하냐, 정말 기가 막힙니다. 100년 전과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 보겠고 이스라엘 상황까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보 브리핑 먼저 보겠습니다. 백악관은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7월 24일 의회 상하원 합동 연설을 하는데 이때 방문할 때 정상회담 개최를 조율 중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게 이렇게 스케줄대로 될 수도 있고 또 안 될 수도 있어요. 안 될 수도 있는 게 지금 그 여러 분석에 의하면 7월 셋째 주 또는 넷째 주에 개전이 될 것이다 라는 평가들이 있어요. 그런데 7월 24일은 7월 넷째 주죠. 그러면 만약에 7월 셋째 주에 이스라엘이 레바논을 침공하는 전쟁을 벌이면 그 전쟁을 하고 있는 침공을 한 국가 수반을 의회에서 합동연설하고 또 정상회담하는 거, 이건 좀 부적절하지 않느냐라는 거 하나. 또 어쩌면 이런 스케줄로 인해서 개전이 더 밀릴 수 있는 또 이런 상황, 뭐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어쩌면 이 정상회담도 무산될 수도 있다. 또 반면에 이 정상회담 때문에 7월 24일 이후로 전쟁이 미뤄질 수도 있겠다라는 두 가지 관측을 해볼 수 있고요. 이스라엘은 하레디 청년, 그러니까 유대교 경전을 공부하는 청년들이죠. 이 청년들을 징집하는 법안을 가결을 했는데, 그래서 이 하레디 청년 1차적으로 3천여 명의 징집 통지서 발송 준비를 하니까 이 하레디들이 폭동을 일으키고 결사항전에 나섰어요. 이 사람들입니다. 이제 라피가 되는 그런 과정이 있는 사람들인데, 이 하레디, 그러니까 이 유대교의 경전인 토라에 의하면 니들은 경제 활동하지 말고 오직 경전 공부만 해 라고 이 토라에 나와 있으니까 우리는 경제 활동 아무것도 하지 않고 오직 경전 공부만 한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들에 대해서 국가에서 지원을 해줘요. 그래서 식당 같은 데 가면 이들이 밥을 그냥 뭐 아무나 퍼갈 수 있도록 준비를 해두고, 그렇게 퍼간 거 나중에 국가로 청구하면 국가에서 다시 지원해주고 뭐 이런 거예요. 일 안 해요. 그런데 군대 가는 거, 이것도 토라하고 다르다. 그래서 우리의 신념과 맞지 않다 라고 하는데, 전쟁이 지금 이렇게 벌어지고 있으니 니들도 이스라엘 국민이잖아 해서 의회에서 하레디들도 입대하는 법안을 가결시키니, 그리고는 1차적으로 3,000명의 입영 통지서를 발송하려고 하니까 지금 이들이 폭동을 일으키고 있다. 그러니까 권리는 누리고 의무는 하지 않겠다. 이런 거죠. 정말 저로서는 용납이 안 되는, 이해가 안 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 승려들, 그리고 기독교나 천주교 사제들 다 군대 가죠. 그런데 여기는 경전에 경제활동 하지 마라 라고 돼 있으니까 안 간다, 이런 겁니다. 자,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전화통화를 해서 헤즈볼라와의 전면전 이 긴장 고조에 극도의 우려를 표하고 외교로 해결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프랑스 같은 경우는 이런 입장이죠. 왜냐, 그 오스만 투르크가 무너지고 나서 오스만 투르크가 점령하고 있던 지역 중에서 현재의 레바논 지역을 프랑스가 통치를 했고, 그리고 이제 그거는 당시 국제연합의 연맹의 합의였죠. 그래서 지금 현재 이 팔레스타인 지역, 이스라엘 지역은 영국이 통치를 하고 이렇게 나누었어요. 따라서 현재 이 레바논은 프랑스의 영향력, 자신들이 진짜 식민 통치를 했으니까 영향력이 아주 많이 남아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이 레바논 편을 드는 거예요. 그래서 좀 하지 마라 라고 하는데 뭐 이미 선은 넘었다고 봅니다. 이스라엘군은 공군 포병을 동원해서 레바논의 5개소의 헤즈볼라 지휘소,
그리고 물자 직접소를 집중 타격해서 파괴를 시켰는데 뭐 이런 모습들이에요. 그래서 강력한 폭격이 이루어지니까 건물들이 이렇게 폭삭 주저앉은 모습을 보이는데 이제 전쟁을 하기 위해서는 상대의 전쟁 지속 능력을 다 지금 소멸시키고 나서 확 들어가면 좋죠. 그래서 전쟁을 하기 위한 공격 준비 사격이다 라고 보면 되겠고요. 이스라엘 보건부는 북부 권역의 의료시설, 즉 병원의 환자 재분류, 후송 작업을 시작했고 이런 병원들에 지금 자 니들 입원 환자 있는데 그중에 경증은 퇴원시켜서 집에 보내고 중증은 여기서는 안 되니까 남쪽으로 보내라. 남쪽의 다른 병원으로 이송시켜라. 그리고 여기는 지금 이 북부 지역에 있는 이 전체 병원들은 전문의 다 막론하고 전부 다 외상 환자를 앞으로 해야 된다. 왜? 전쟁할 거니까. 그러니까 병실 다 비워 라고 하는 이 명령을 내리고 그 작업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자, 뉴스위크는 러시아가 미국의 항모 타격을 위해서 후티에 P-800 초음속 대한미사일 공급을 논의 중이다 라고 보도를 했는데 이 러시아가 후티에게 이런 이 P-800 오닉스 그러니까 야혼트 초음속 마하 2.5에서 마하 3 되는 대한미사일을 준다라는 거예요. 이게 왜냐? 후티가 야 루즈벨트 항모 니들 우리 홍해 쪽으로 오면 격침시켜버릴 거야. 이렇게 공언을 했죠. 그런데 격침시킬 수단 없죠. 그런데 이제 러시아가 이 야혼트, 오닉스 이걸 갖다 주는 협상에 들어갔다라는 건데 그건 또 왜 하냐? 자, 그동안 이스라엘은 이 우크라이나 러시아 이 전쟁에서 중립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갑자기 우크라이나에 패트리어트 포대 8개를 준다라는 게 나왔죠. 이스라엘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던 패트리어트 포대 8개 전부 퇴역하고 데이비드 슬링으로 바꾸는데 그 퇴역하는 8개 패트리어트 포대를 전부 우크라이나에 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러시아는 니들이 그동안 중립시킬 때는 나 가만히 있었는데 패트리어트를 우크라이나 주면 니들도 이제 나의 적이야. 그래서 니들을 도와주러 가는 루즈벨트를 격침시키기 위해서 후티에 대한미사일, 초음속 대한미사일 줄 거야 라는 겁니다. 정말 전 세계는 중국, 러시아, 이란, 북한 같은 불량 국가들과 나머지 국가들의 완전히 확실한 냉전, 과거 냉전보다 더 강력한 신냉전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블룸버그는 보도했습니다. 중국이 러시아를 지원하기 위해서 샤헤드 136과 유사한 장거리 자폭 드론을 개발 중이다 라는 건데 자, 북한과 러시아의 그 안보 조약이 체결됐을 때 우리나라 언론들이 정말 기가 막히게도 무슨 보도를 했냐? 이 조약으로 인해서 중국과 러시아의 관계가 냉각됐다. 이런 보도를 했어요. 도대체 무슨 근거로 그런 이야기를 했는지 몰라도 저희 국방TV에서는 말도 안 되는 소리다 라고 이야기를 계속했는데 바로 이런 거죠. 말도 안 되죠. 만약에 관계가 냉각되었으면 샤헤드 136 요즘 우크라이나가 계속 때려 부수고 있으니까 부족하니까 우리가 그보다 더 좋은 거 개발해 줄게 해서 이거 해주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상하이 협력기구 회의를 이 카자흐스탄에서 하는데 이때 또 시진핑과 푸틴이 카자흐스탄에서 또 만납니다. 협력을 위해서, 협력을 논의하기 위해서 이게 지금 관계가 냉각된 겁니까? 그래서 이 대한민국 언론들이 이런 국제정치의 큰 흐름은 전혀 보지 않고 그냥 누군가 적어준 보도자료를 가감없이 그냥 적어버려요. 왜 학교 다닐 때 그렇게 공부 잘했던 기자들이 직장에 들어가서 언론에 들어가서 특히 메이저 언론들 정말 우수한 인력들인데 그렇게 무책임하게 조사하지 않고 보도자료만 뺏겨 쓰는지 저로서는 이해가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 그들보다 더 우수한 데스크에 있는 사람들은 왜 그걸 또 야 이거 정말 검증한 거 맞아? 다시 한번 체크해봐 라는 걸 왜 데스킹하지 않는지 저로서는 정말 안타깝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CSIS는 발표를 했습니다. 중국이 미국을 감시하기 위해서 쿠바에 대규모 감청기지 4개소를 설치했고 운영 중에 있다라는 건데 자, 여기 쿠바 수도 아바나 인근에 이렇게 3개의 감청기지 그리고 쿠바 남동쪽 여기에 또 1개의 감청기지 이렇게 감청기지를 만들어서 미국을 감시정찰하고 있다라는 건데 자, 쿠바가 앞으로 어떤 나라가 될지는 지금으로서는 알 수는 없으나 후회할 일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러시아의 아드미럴 고르시코프 호위함이 베네수엘라의 카라카스항에 입학했습니다. 쿠바 아바나에 갔다가 이 카잔 공격 원잠하고 같이 갔죠. 카잔함은 플로리다 또 한번 자극하고 그리고는 급하게 러시아로 복귀 중에 있는데 아마 그 음향 타일, 스텔스 음향 타일 깨진 거 뭐 그런 사고가 있으니까 더 이상 운행할 수 없고 빨리 돌아와 한 것 같고 이 애드미럴 고르시코프 호위함은 남아메리카 대륙에 있는 친러시아 국가 이 베네수엘라에 또 입항하면서 베네수엘라에 힘을 실어주러 들어갔습니다. 자, 중국의 산둥 항공모함과 하이난 강습 상륙 전단이 연합 전단을 꾸려서 파라셀 군도, 그러니까 이 베트남과 중국이 영토 분쟁하고 있는 바로 그 제도죠. 이 파라셀 군도 인근에 집결해서 대함 타격 그리고 상륙 작전 훈련을 한다는 것으로 추정된다라는 건데요. 자, 파라셀 군도 여기입니다. 원래 베트남이 실효적 지배를 하고 있었는데 월남전 말미에 당시 중국은 북베트남을 지원하고 있었죠. 그래서 이 남베트남이 실효적 지배를 하고 있던 이 파라셀 제도, 중국 명으로는 서사군도죠. 여기를 때려서 점령해 버렸습니다. 이때 북베트남은 보고만 있었어요. 왜? 중국의 지원을 계속 받아야 되니까. 그리고 전쟁이 곧 끝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북베트남은 그거 내놔 하는데 중국은 야, 우리가 그때 할 때 니들 가만히 있었잖아. 근데 이제 와서 왜 그래? 하고 있는 바로 그 지역인데 여기에 이렇게 항모 CV-17 있죠. 항모 그리고 공치어 4만 톤짜리 강습 상륙함 901 군수지원함 등등 해서 군함 052D형 055형 방공함들 많네요. 이렇게 해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 지금은 북상 중이고 여기 루즈벨트 항모 전단은 그 남쪽으로 지금 내려가고 있습니다. 교차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대만에 상륙하는 상륙훈련, 타격훈련을 한다라는 거고요. 자,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고, 자, 이제 우크라이나 상황 보면요. 병력은 1180명의 러시아군을 사상시켰다라고 발표를 했고, 전차는 16대 격파, 장갑차 17대 격파, 차량 63대 격파, 특수장비 12대 격파, 야포 57문 격파, 다련장 로켓 1문 격파, 무인항공기 27대 격추, 미사일 한발 요격 등의 전과가 있다라고 밝혔고, 총참모부는 136회의 교전, 교전 숫자 많습니다. 적의 공격을 격투에 집중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가장 치열하게 전투가 벌어지고 있는 것은 포크롭스크, 그러니까 마린카 아우디우카 서쪽이죠. 여기에서 가장 치열하게 전투가 벌어지고 있다라고 밝혔고, 시르스키 총사령관은 미국의 찰스 브라운 합참의장과 통화를 했고 거기에서 장기적인 이 무기 도입과 무기 배치 등을 논의했다라고 하고요. 러시아는 니코포르의 민가에 미사일 집중 포격을 날렸는데 20여 명이 사상했다고 합니다. 니코폴은 자포리자 원자력 발전소 바로 강 건너에 있는 우크라이나 마을이죠. 여기에 민가에 뜬금없이 그냥 미사일을 집중 포격했어요. 원자력 발전소 쪽에서 러시아가 쏜 거죠. 그래서 20여 명이 사상했다라는 전쟁 범죄를 저질렀고,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 전력, 그러니까 전기가 부족하죠. 계속 러시아가 전력 인프라를 때리니까. 그래서 EU에서 이 전기를 수입하는 증대 방안을 논의한다라는 건데, EU도 지금 그들이 뭐 탈원전이다 뭐다 해서 이 좌파들이 집권하면서 원자력 발전소 줄이고 친환경 에너지다, 또 러시아로부터 천연가스다, 뭐 이렇게 많이 늘렸다가 지금 뭐 전기 요금 어마어마하게 폭등했는데 우크라이나에 지금 판매를 할 전기가 있을지 의문스럽습니다. 키우를 방문한 오르반 헝가리 총리가 젤렌스키 대통령에게 휴전을 제안했습니다. 자, 정말 뭐 서로 간에 띠꺼운 표정인데요. 뭐 서로 사이 안 좋죠. 왜? 친러니까 여기가. 그래서 빅토르 오르반 그 헝가리 총리는 뭐라고 했냐? 지금 현재 전장 딱 서로 점령하고 있는 이 선에서 스탑하고 휴전하자. 그러면 우리 헝가리는 이 우크라이나의 재건을 도울 준비가 돼 있다. 아니, 헝가리가 무슨 경제적 능력이 많아서 우크라이나 재건을 또 이렇게 정말 솔깃하게 지원하겠습니까? 푸틴이 시켜서 갔겠죠. 푸틴은 작년 연말 그리고 올 초에 미국의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을 때 자기네들이 우세할 때 지금 이 현 상황에서 휴전 이런 이야기들 막 나올 때 웃기지만 휴전 안 해. 뭐 이런 식으로 버티다가 요즘 이제 상황이 대단히 안 좋죠. 누가 봐도 지금 러시아가 완전히 그냥 핀치에 몰려 있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여러 루트를 통해서 휴전을 지금 푸시를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푸틴이 시켜서 갔을 것으로 봅니다. 우크라이나 외무장관은 다가올 나토 회의에서 방공에 관련한 낭보가 있을 것이다 라고 했는데 7월 말에 이제 나토 회의를 하는데 방공 관련한 낭보, 그러니까 F-16이 들어간다. 그리고 패트리어트 등 지대공 미사일 시스템 등을 또 추가 지원받는 그런 낭보가 있을 것이다 라고 스포일러를 했고요. 우크라이나 최고 라다, 그러니까 국회격이죠. 이달 즉 7월 달에 F-16을 인수하는데 네덜란드에서 주는 걸 인수를 먼저 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네덜란드는 우리 F-16을 가지고 러시아 본토 때려도 돼 라고 이미 선언을 해놨는데 우크라이나 국회 최고 라다에서는 그거 가지고 우리는 러시아 본토 공격은 안 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왜 이런지 모르겠습니다. 미국은 23억 달러어치의 군사 지원 패키지를 발표했는데 대부분 지대공 미사일, 그리고 지대지 미사일, 또 대전차 미사일 등과 함께 탄약 등인데 한 3조 원 가까이 되는 이 무장을 전부 탄약류로 준다면 우크라이나의 화력은 더욱더 강해질 것이고 또 화력 불균형은 러시아는 더욱더 심하게 느껴지게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드네요. 러시아 파르티잔은 병력이 부족한 러시아가 청소년을 모집 중에 있답니다. 자, 이게 또 무슨 소리냐 하면은 러시아 법에 의해서 18세 이상부터 군대를 갈 수가 있는데 지금 러시아가 17세 청소년들을 마구마구 모아서 입영 약속하는 확약서를 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도 이제 만 18세 딱 되는 그 순간에 그냥 바로 입영을 시켜버리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18세 되는 순간에 잡아가기 위해서 17세 아이들을 불러서 입영 확약서를 받고 있는 중이다라는 기가 막힌 상황이고요. 벨라루스는 우크라이나는 적이다. 그래서 국경의 병력 태세 격상을 시켰다라는 건데 이것도 역시 러시아가 자기네들이 지금 전황이 힘드니까 벨라루스 시켜서 좀 성동격서하게 좀 그쪽에서 북쪽에 좀 시끄럽게 좀 만들어라. 이런 지령을 내린 거 아닌가라고 볼 수 있죠. 자, 오늘의 메인 뉴스 기가 막힌 소식 보겠습니다. 러시아가 전시 경제 체제로 전환했음에도 불구하고 일선에서는 전차와 장갑차, 야포가 부족해 우스꽝스러운 모습을 연출하고 있다는 소식 여러 차례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그런데 러시아군 장비만 부족한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지난 5월 이후 전선이 교착된 이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군 방어선을 뚫기 위해 스톰제트 돌격대 전술을 다시 도입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전국 교도소에서 동원된 여성 재소자들이 대거 포함되어 있다고 우크라이나 워싱턴 소식통들이 현지 시각 7월 3일 리포트했습니다. 이 소식통들은 우크라이나군 제25공수여단과 제47기가여단 등 각기 다른 전선에서 싸우고 있는 일선 부대 보고서들을 종합한 결과 최근 돌격대로 전선에 투입되는 러시아군 병사들 중 여군 비율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식별됐다고 전했습니다. 러시아군에서 여군은 주로 비전투 부대에 배치돼 전투 근무 지원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는데요. 우크라이나군은 최근 최전선에서 돌격대로 달려드는 병사 가운데 여군, 특히 젊은 여군들의 비중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일부 전선에서 포로로 잡힌 이 여군들의 정체는 다름 아닌 재소자였는데요. 이들은 우크라이나군에 자신이 계약병 신분으로 군에 입대했으며 당국으로부터 입대 요구가 처음 들어온 것은 지난해 가을이었다고 진술했습니다. 포로들에 따르면 러시아군은 신체적 상태가 양호한 여성 재소자들을 대상으로 1년 계약과 매월 17만 5천 루블의 급여를 제시했으며 1년 계약 기간이 종료되면 남은 형기를 모두 채운 것으로 인정하고 사면해 주겠다고 약속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들 중 상당수는 제대로 된 군사훈련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일선 부대에 배치됐는데요. 외모가 출중한 경우 고위급 장교들의 필드 와이프로 뽑히는 경우가 많지만 대부분의 재소자들은 일반 남성 병사들과 뒤섞여 스톰제트 돌격대로 편성된다고 포로들은 진술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이 촬영한 드론 영상을 보면 이들은 소총 사격술이나 포복, 전투 상황 시 은폐 및 엄폐에 대한 교육을 거의 받지 않아 전투에 투입되는 족족 죽거나 부상을 입는데요. 이 때문에 다른 동료 병사들의 발까지 묶이면서 전체적인 전투 효율을 크게 떨어뜨리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여성 재소자까지 전투병으로 투입할 정도의 상황이라면 앞서 투입되었던 일반 징집병과 계약병, 용병은 물론 이민자와 남성 재소자들이 거의 남아있지 않다는 의미로 풀이되는데요. 그야말로 국가의 오늘과 미래를
전부 갈아넣고 있는 러시아. 도대체 무슨 생각인지 모르겠습니다. 네. 여군, 여군은 있을 수 있죠. 그런데 그 여군들을 포로로 잡아서 신문을 해보니까 너 어디 출신이야? 라고 신문을 했다라는 겁니다. 25여단이 이 포크롭스크에서 여군들을 잡아서 신문해보니까 저 사실은 교도소에서 모병응한 재소자 출신이에요. 이렇게 대답을 하고 47여단도 포로 잡아서 신문해보니까 역시 그 여군은 재소자 출신이었다라는 건데요. 자, 지금 이 병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러시아는 각지에서 이렇게 여군을 모집하는 홍보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여군 들어와라. 우리 대우 잘해줄게. 라는 거고. 그러면서 당연히 지금 전쟁하고 있는데 여군이 입대 잘 안 하겠죠. 그래서 재소자들을 대상으로 징병하기 위해서 이렇게 교도소를 돌아다닌 겁니다. 지금까지 남성 재소자들 중에서 전선에 투입돼서 한 5만 명 정도가 전사했다라고 하죠. 엄청난 인원인데 이제 남성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성들, 야, 니들 말이야, 들어와서 1년만 복무해. 1년 복무하고 월 한국 돈으로 한 280만 원 줄게. 280만 원 주고 그리고 1년만 복무하면 이제 괄호도 열고 그때까지 살아있으면 괄호 닫고 니들 죄도 사면해주고 집으로 보내줄게.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성 재소자들이 1년에 연봉 한 3천만 원 좀 넘고 3,200만 원 그리고 지금 내가 앞으로 남은 형기가 한 5년인데 1년만 또 바깥 공기 마시면서 밖에 있으면 집에 보내준다고 해가지고 지원하는 사람들이 꽤 있다라는 겁니다. 문제는 데리고 가서 훈련 제대로 안 하고 그냥 집어넣고 스톰제트로 돌격시키고 한다라는 건데, 자, 47여단이 공개한 러시아 여성 재소자 동원병인데요. 여기 지금 나무가 있고 나무 뒤에 지금 엎드려 있는 이 군인이 바로 여군입니다. 나중에 이제 총 맞아 죽어요. 이 영상을 쓸 수는 없어요. 자, 그리고 그 여군이 쓰러져 있는데 그 여군이 총 맞았어요. 총 맞은 여군을 이렇게 이 병사, 이 사람은 남군이에요. 남군이 응급처치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우크라이나군의 또 오는 소리가 들리니까 총을 들고 또 대응사격을 해요. 하다가 이 남군도 같이 죽었어요. 만약에 여군들끼리만 부대를 편성해서 보내주면 남군들의 피해가 좀 적을 텐데 이렇게 남녀를 섞어서 하니까 남군들이 또 보호 본능이 생기잖아요. 이 보호를 해주고 싶죠. 이게 아프가니스탄 전에서 미군의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같은 부대에 이렇게 복무하던 우리 부대원 중에서 남군이 탈레반들에게 포로가 잡혔다. 그러면 전투력은 그 남군 하나 빠진 만큼만 전투력이 상실돼요. 그런데 한 개 분대에 여군이 있었는데 그 여군이 탈레반에게 포로가 잡혔다. 그러면 이 분대는 전투력이 제로가 돼버린 겁니다. 왜냐? 제 걱정 때문에 잡혀가서 지금 어떤 일을 당하고 있을까 걱정이 돼서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전체적인 전투력을 떨어뜨린다 라는 건데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편제를 또 마셔야 되니까 지휘하는 측면에서는 이렇게 재소자를 데리고 가서 딱 심사할 때 예쁘면 필드와이프, 장교들, 고위 간부들, BOQ 거기에도 이제 있겠죠. 장교 막사 거기에서 밥 해주고 빨래 해주고 그리고 완전히 와이프처럼 잠자리까지 제공해주는 이런 걸로 썼는데 그게 바로 소련군 시대 때부터 2차 대전 때부터 그렇게 해왔어요. 필드 와이프. 그걸 지금도 한다는 겁니다. 예쁘면 필드 와이프 그리고 덜 예쁘면 스톰제트에서 그냥 죽어버렸는데 1년만 버티면 된다 라고 하는데 1년을 버틸 수 있습니까? 저런 식으로 내보내는데 이게 지금 러시아의 오늘이다 라는 거고 이민자들 다 잡아갔죠. 남성 재소자 다 잡아갔죠. 그래도 없어서 이제 청소년 불러서 18세 땅 한순간 잡아가려고 입대 활각서 받죠. 그리고 여성들까지 잡아가서 이런 전근대적인 이런 짓들을 필드 와이프라는 이런 짓들을 하면서 이게 바로 이제 위안부죠. 위안부. 이런 짓을 하면서 나머지는 안 예쁘다고 덜 예쁘다고 또 내보내서 죽든지 살든지 그러고 있는 게 러시아다. 지금 우리 한국의 일부 러시아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마더 러시아 어쩌고 하면서 기가 차죠. 이게 바로 러시아다라는 겁니다. 계속 알려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